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스포티한 감각과 독특한 디테일이 눈길을 끄는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EV6 GT 라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랜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없는 모습이고 이 택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기아 자동차 EV6 GT 라인이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EV6 GT 라인의 주요 재원과 이 드라이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695mm의 전장과 각각 1890mm, 155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2900mm의 긴 휠베이스 역시 인상적인 부분이죠. 차량의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롱레인지 사양이고 또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면서 1945kg으로 제법 무거운 편이죠.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8kW의 이 전기 모터가 후륜으로 출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229마력 그리고 35.7kgm의 이 토크로 이어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동 성능이죠. 효율성 역시 준수한 편입니다. 4.9km/kWh의 복합 전비를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롱레인지 사양이다 보니까 77.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434km의 이 넉넉한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균형감 있고 또 만족스러운 운동 성능을 또 주행의 여유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EV6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EV6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디자인이죠.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됩니다. 이 기아 자동차 전기차에서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호랑이 코 그릴과 독특한 헤드라이트 유닛의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 한편으로는 굉장히 날렵한 내연기관 해치백을 보는 것 같아서 체격적으로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디킨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죠. 일반적인 사양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부감이 크게 들지 않아요. 헤드라이트 확실히 굉장히 이채롭죠. 자, 개인적으로 제가 EV6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깔끔하고 익숙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외관과 해치백 경계쯤에 있는 듯한 그 실루엣으로 이채로운 모습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려한 해치백의 감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돌출되어 있는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플로팅 루프의 이런 디테일도 만족스럽죠. 20인치 알로이 휠과 이 도어 패널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디테일 등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모습이고요. 이 시크릿 도어 캐치가 적용되면서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더욱더 세련된 그런 차량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인성이 명확하고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어 레터링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데요. 스포티한 감성보다는 공기역학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디킷은 굉장히 와이드한 스타일로 차량을 좀 더 넓게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고 균형감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EV6를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 하는 부분은 이 실내 공간의 구성에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이 전기차의 그런 미래지향적 이미지, 좀 독창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익숙한 기아 자동차 전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티어링 휠이나 센터 페시아, 센터 터널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의 기아차의 감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하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분 등에 있어서 전기차 고유의 디테일이 더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습니다. 참고로 대시보드 한쪽에는 이 GT라인만의 디테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각적인 매력을 잘 살려주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어를 열고 1열 공간을 살펴보면 확실히 쾌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용의 플랫폼이 제시하는 이런 공간 가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레그룸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 그리고 이런 각종 디테일과 시트의 구성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시트 굉장히 스포티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만족감을 높이죠. 다만 시트의 이 높이가 좀 높다라는 점 여전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1열 시트와 같이 굉장히 스포티한 감각을 살려주고 있는 시트가 자리하고 있죠. 가죽과 직물 소재를 통해서 굉장히 안락하면서도 스포티한 감각 잘 살려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라던가 이 레그룸의 여유가 확실히 돋보입니다. 실제로 이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레그룸이 굉장히 평평하게 넓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공간이죠.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치백과 외건 그 경계쯤에 있는 디자인 덕분에 이 적재 공간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하고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더욱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과 캐빈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은 냄새 등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기아 자동차의 EV6 GT 라인과 함께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내 공간을 좀 봐야겠죠. 자, 확실히 그 일반적인 어스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모델에 비해 좀 더 날렵하고 좀 스포티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이라던가 소재의 연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높은 매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 이 라이팅이 이 실내에 길게 넓게 적용되어 있어서 이 차량의 성격, 그러니까 GT라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약간 그런 스포티한 감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리고 소재 연출과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감각적인 공간을 잘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기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체 하부가 좀 두꺼운 편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트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해치백 스타일로 다듬어진 이 차가 사실 이 실내 공간의 전고가 헤드룸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트의 높이를 조금만 더 낮췄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평균적인 체격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180cm가 넘는 그런 장신의 그 운전자 분들에게는 분명 좀 헤드룸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시트의 질감이라던가 연출, 뭐 소재에 닿는 느낌, 그리고 각종 버튼과 다이얼의 이런 조작 느낌 자체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서 전기차, 그러니까 대중적인 전기차가 단순히 성능과 주행거리만 신경 쓴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디테일들까지 모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용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뭐 그런 성능과 뭐 만족스러운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할 때 이 느껴지는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제가 이 현대자동차가 선보였던 아이오닉 5도 시승을 했었고요. 이 GT 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양의 EV6를 시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라던가 뭐 다양한 뭐 전기차들을 시승해 봤는데 저는 EV6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만의 그런 좀 뭐라고 될까요? 새로운 시대의 이질적인 느낌? 뭐 새로운 기술에 경험한다라는 그런 이질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익숙한 자동차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전기차라고 한다면 엑셀러레이터 온오프에 따라서 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출력이 전개가 되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유,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원상 출력이 준수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가속 성능이라던가 발진 가속 성능 등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GT 라인 전용의 그런 디테일들이 더해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의 재미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자동차의 시대 흐름 그리고 이 전기차의 기준이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각적 요소를 살려줄 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채롭게 뭐 스타일리시, 다이내믹, 사이버, 사이버가 궁금하네요.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그 엔진의 사운드라던가 모터의 사운드라던가 주행 상황에서의 질감, 이거는 좀 더 윙하면서 그 이 모터의 소리가 좀 더 강조가 되고, 다이내믹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온 막 블라스터 막 그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저는 다이내믹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단순히 그런 기술적 스펙 외에도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전기차의 매력을 전기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디테일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발진 가속, 추월 가속, 고속 주행 등 전반적으로 출력에 아쉬움이 없다라는 점도 매력적이죠. 자,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이 패들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 회생 제동에 대한 그런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토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회생 제동을 최소로 낮추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엑셀레이터 페달 딱 뗐을 때 너무 강하게 이 회생 제동이 걸리면 좀 거부감이 있는 입장인데, 그러한 부분에 이 거부감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차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회생 제동을 풀어가지고 이제 아주 편하고 뭐랄까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전체적인 이 차이의 변화도 크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런 구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거 마음에 드네. 자, 차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EV6를 이전에 시승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바로 굉장히 익숙한 스타일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기차의 그런 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질감 같은 거,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EV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보편타당한 모습이에요. 실제 이런 버튼 위치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이라던가 컨트롤 패널의 구성 등에 있어서도 이 최근에 기아차가 보여주는 감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주행에 있어서도 그 전기차만의 무엇까 좀 가볍지만 경직되어 있는 차체 구조, 가벼운 조향에 따라 살짝 움직이는 그런 질감이 아니라 좀 더 내연기관다운,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그 무게감에 맞춰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서스펜션의 셋업 역시 분명 이 차가 GT 라인이라고 해서 스포티한 감각을 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상적인 내연기관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 굉장히 편하다, 다루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차가 정말 비슷한 가격대 그런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우수한 승차감을 갖고 있다거나 노면 대응력이 좋다거나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보편 타당한 쪽으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통해서 전기차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전에 타던 차랑 너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타야지? 라고 헷갈리지 않고 그냥 익숙하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일관성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자동차와 유사하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주행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떻게 본다면 이 차의 움직임 자체가 예상이 되고 또 추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다음 이 조작에 대해서, 다음 주행에 대해서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이게 그 순간순간 느껴지지 못하겠지만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 주행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부분에서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 경쟁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어필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의 아주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계기판이 붉은색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디테일들도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회생제동은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기본적으로 0 레벨로 가는데 뭐 켜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끄도록 할게요. 아니 오토로? 아니다, 그냥 다 끌게요. 마음에 안 들어. 제로를 만들어 놓고 사실 이 계기판에서의 변화 외에는 뭐 달라졌다라는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이 차가 좀 모드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설정한 이 다이내믹 사운드가 아마 좀 더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분명 달리는 즐거움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를 켜고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주행 질감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회생 제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엑셀레이터 페달을 뗐을 때 될 수 있으면 이 해당 속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일종의 자동 크루즈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치 내연기관처럼 내리막 구간에서는 가속이 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이게 내연기관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이 속도를 유지할 때 움직임을 보면은 좀 전기차의 그 인위적인 그 구동이 확실히 느껴지긴 해요. 어쨌든 엑셀레이터 페달이 한층 더 빨라지고 또 사운드 역시 한층 강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좀 낮춰볼게요. 확실히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그 적극적인 거에 맞춰서 사운드가 한층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사실 뭐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던가 조향 반응을 떠나서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스포티한 매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출력 전개가 한층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달리는 즐거움, 달리는 재미가 상당히 강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포츠 모드에서 차량 움직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자동차에 가깝다 보니까 정말 더욱더 예측할 수 있고 조금 더 차를 믿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기차가 낯선 분들도 분명 아주 즐겁게 그리고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모드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사실은 이 초기에는 이 출력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이제는 스노우 모드가 별도로 마련될 만큼 이 제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이 더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래도 전기차 특유의 그런 좀 너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는 듯한 움직임이 때때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수준 높은 내연기관의 그런 움직임과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 이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기술적 가치라던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그런 연출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 EV6가 경쟁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양한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EV6 GT 라인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안전 및 편의사양이 장착되어 있고요. 탁월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 켰을 때 이 디지털 클러스의 화면을 보여주는 등 아주 다양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다양한 기능을 누리는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이 가심비를 아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전기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는 비롯해서 정말 이 차세대 전기차 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국산 전기차 특유의 이 확실한 가격 경쟁력과 포지셔닝을 통해서 수입 전기차는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산차만의 그런 기능적 만족감 혹은 구성의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공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이오닉 5 대 EV6 뭘 선택하냐? 저는 100% EV6 선택합니다. 그리고 쉐보레 볼트라고 한다면 쉐보레 볼트가 좀 작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이 EV6가 갖고 있는 강점이 확실하고요. 특히 이전에 자동차를 타셨던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오닉 5보다 더욱더 이 EV6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EV6라면 정말 혼란 없이 이 거부감 없이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이 정말 전기차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EV6 GT라인과 함께 시승했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